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7월 2일 수요일이거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연일 한 5일 정도 저희 문경 가수원 쪽에는 온도가, 한낮 온도가 막 35도 이렇게 되는데, 차 안의 온도는 막 37도, 37도, 8도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고 하니까 뭐 장마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장마가 끝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예보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거의 비가 거의 조금 잡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가 잡혀 있었지만은,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을 때 22mm 정도, 한 3-4시간 만에 22mm 정도 소나기성으로 강하게 올 거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게 잡혀 있는 거는 안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지금 연일 폭염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7월달 해야 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소 피해, 엽소 현상, 물음표로다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7월달 해야 할 일 해가지고 첫 번째 연면 시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연면 시비로 하는 거는 인상가리 1, 2회 정도 하는데, 1에서 1.5kg 농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포를 해줘가지고 수세가 좀 강하고 꽂는 형성이 잘 안되고, 이런 나무들을 위해서 인상가리, 수세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인상가리 연면 시비를 1, 2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칼슘을 이렇게 연면 살포하는데, 칼슘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온이 거의 뭐 35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잎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1kg 내외, 그래서 1kg를 넘기지 않고 뭐 500g을 하든 600g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1kg 내외로 해가지고 잎이 타는 증상이 없게끔 이렇게 살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온이 지속될 때에는 초산칼슘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산칼슘 같은 경우는 1.5에서 2kg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칼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저번에 칼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직이 좀 단단해지면서 사과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요. 그래서 탄저나 갈반 이런 데 병에 저항력이 좀 생기고, 이런 것도 있고, 사과 품질의 경도를 올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칼슘은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는 홍로는 밀증상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뭄 같은 경우에는 고두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은 부족한 만큼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뭐 단독이든 혼용을 하더라도 자주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두 번째로는 방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갈반 한 5일 전에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흐리고 했을 때는 갈반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갈반이 막 크게 확산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온도도 높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생리장애 잎이나 갈반 포자가 생리장애 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확산하지 않게끔 강한 소나기가 오거나 이럴 때는 유심히 보고 보호제나 침투 유행성 약자로 좀 떨어뜨리거나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반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탄저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탄저가가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좀 빠르다. 그래, 7월달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빠른데, 그거는 5월달 방제를 좀 잘 못했던 부분에서 침투 해이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7월 한 말 정도, 중하순 정도에 나타나는 탄저는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진딧물, 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딧물, 지금 신초가 또 자라 나오죠. 멎어있던 신초가, 요 보시면은, 네, 후락스 부사, 예, 5년차, 예, 순이 멎어있던 끝이, 예, 축지 끝이죠. 축지 끝이 순이 또 자라 나옵니다. 그래서, 순이 자라 나오게 되면은, 진딧물이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진딧물약이 이렇게 처방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응애, 응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기를 잡으시든지, 저는 25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를 잡아서 정기적인 약제 살포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잎이 좀 이상하거나 이럴 때에는 루페나 학대경, 돋보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든지, 전문의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응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응애약 살포하고 3일 동안 비를 안 맞출 수 있게끔, 저는 저번에 응애약 살포하고 3일이 지금 4일째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응애약은 완벽하게 계속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방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비가 없으면은 방제는 굳이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충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규 방제 10일로 하게 되면은 살포를 해주는 게 맞겠지만은 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매개체가 돼 가지고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비가 없을 때는 굳이 중간 방제 이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예, 그런데 소나기, 강한 소나기가 오고 하면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뭐 한 5, 6일이 됐으면은 보호제를 한 번 더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할 일. 그래서 지금 금방 제가 신초가 또 자라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인하고 적심 작업을 또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부, 상부가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고 고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작업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 사과를 이렇게 착과를 시켜 놓은 이런 성목들,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2차 거리 젓가를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놔야지 그 사과 비대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2차 거리 젓가를 거의 마무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거리 젓가를 마무리 하신 분들은 바쁘지 않은 때에 수시로 돌면서 혹시나 두 개가 붙었다든지, 그 다음에 삐품 사과가 달려 있으면 그것도 따내는 작업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 지금 사과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1차 거리 젓가 저희가 하고는 이게 있는 상태고 2차 거리 젓가를 할 건데,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비대하기도 하고 달려 있는데 사과 무게가 비대해지면서 측지가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무게를 뭐 여기 끝에 단다든지 끝에가 좀 많이 달리면은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이러면은 측지가 꽃눈이 많이 생기면서 측지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측지 끝은 이렇게 좀 올라설 수 있게끔 이렇게 끝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끝이 좀 들리는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끈으로다가 처진 측지는 끈으로다가 이렇게 덜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수관 내부가 복잡하고 이런 나무들은 도장지 제거 및 그 다음에 하계 전정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과도한 도장지 제거나 하계 전정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나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지 제거나 하계 전정은 너무 이렇게 약재가 안 들어갈 것 같고, 햇볕을 너무 가린다, 약재가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따낼 수 있으면은 따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이럴 때에는 간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풀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스프링클러를 정심에 정심 먹으러 가면서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해줬다가, 그리고 요 밭 같은 경우에는 이 창고밭 모다에서 3군데 밭을 같이 이렇게 간수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뭐 4-5시간, 저기 반대편에 뭐 4-5시간
30년 가까이 되는 홍로밭 뭐 8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준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간수를 적극적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지금 사과가 비대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비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사과가 비대가 해지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리장애입, 그 수분 부족으로다가 생리장애, 그래서 생리장애입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막 척지나 이런 데가 막 누렇게 입이 생기는 게 그게 생리장애입니다. 그거는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과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간수를 적극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사과 상품에도 기여를 한다는 거를 아시면서, 간수를 저희가 할 때 기본적인 거잖아요. 간수는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기본, 방제도 그렇고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토대가 됐을 때 좋은 상품을, 그 다음에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해가 사과 재배 기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품을 더 높이는 거고요. 그래 기본적인 거를 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품에 어느 정도의 상품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첫 번째로 해가지고 일소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사진을 한 장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그 일소 피해를 입은 사과의 모습인데, 일소 피해는 햇볕에 사과가 데이는 현상을 가지고 일소 피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지도 이렇게 척지, 가지가 이렇게 일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 그래서 사진에는 이렇게 보면은 검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초기 증상은 사과가 이렇게 햇볕에 노출된 부분이 조금 흰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사진의 모습처럼 좀 검게,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새까맣게 되면서 2차 피해로다가 탄저가로 변한다는 거. 그리고 2차 피해로 탄저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일소 피해가 생기는 발생 원인은 뭔가 하면은 32도가 되는 온도가 한 7일 이상 지속될 때에 일소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비가 안 오고 지금 35도, 저희 가서는 쪽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이 기승인데 35도에서 5일이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과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과들은 햇볕을 강하게 쬐게 되면은 일소 피해 초기 증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예방 방법으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위에 그늘막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운 이렇게 시간대에 그늘막을 치고 걷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세살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미세살수로다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소 피해를 좀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무 밑에, 저는 지금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초생 재배를 하잖아요. 예초기를 메고 제가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는데, 초생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일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덜하다는 거. 그래서 뭐 청정 재배가 좋다라고 뭐 나무 밑에는 풀이 없는 게 좋다라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초생 재배를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생 재배가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초기를 매야 되고 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뺏기고, 힘든 거 외에는 한 가지 좀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나무 밑에 풀을 너무 길게 기르게 되면은 나방 서식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식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단점이고, 그 외에는 사과 상품이나 뭐 당도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과나무에는 이런 점이 엄청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뭐 나무 밑에는 초생 재배를, 청정 재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초생 재배가 일소 피해를 좀 덜하게 하고 덜 피해를 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간수를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일소 피해가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또 이렇게
일소 피해를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지를 뭐 옆으로 이렇게 유인을 함으로 해가지고 햇볕을 좀 덜 보게 사과가 해가지고 일소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젓갈을 할 때 거꾸로 달린 사과, 뭐 예를 들어서 요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달리면 햇볕을 여기를 보잖아요. 그럼 여기 일소 피해. 그 다음에 거꾸로 달린 사과, 거꾸로 달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소 피해를 더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때 그렇게 옆으로 거꾸로 달린 사과들은 젓가로 해가지고 따내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딱 달려 있는 사과를 놔두고 젓가를 하는 게 일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소 피해를 이렇게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도장지 제거할 때 심한 도장지 제거, 과도한 도장지 제거나 그 다음에 하계 전정을 하게 되면은 일소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장지가 거의 없게끔 하계 전정을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소 피해를 심한 경우 많이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한 도장지 제거랑 하계 전정은 좀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연면 시비로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탄산칼슘이 있죠. 그래서 탄산칼슘을 이렇게 이 사과에 붓으로다가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발라주는, 붓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일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옆면 살포로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능성 탄산칼슘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에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기능성 탄산칼슘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그거는 500리터 SS기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넣고 살포만 하면 되는 거고, 농도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산칼슘을 이렇게 살포할 때 좀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수확기가 다 됐을 때 꼭지 부분, 거기에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꼭지 부분에 허옇게 이게 묻어 있습니다. 거기 탄산칼슘이 다 안 씻겨 내려가면은,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약이 아직 남아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산칼슘은 수확 가까이 때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면 그런 좀 면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기능성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탄산칼슘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혹여 탄산칼슘을 사용하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농도를 500리터 SS기 한 차에 5kg 해가지고는 희석해가지고는 이렇게 그 양동이 같은 데에다가 막 20말짜리라든지 뭐 15말짜리 이런 양동이에다가 5kg를 넣고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하고 난 다음에 SS기 물 받은 SS기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드릴 엽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검게 잎이 탄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엽서 현상입니다. 그래, 엽서 현상의 원인은 뭔가 하면은 긴 장마가 지속이 돼 가지고 뿌리가 약하게 이렇게 물이 잠기면서 약하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햇빛이 쫙 내리쬐고 이렇게 날씨가 맑아졌을 때 그 약한 뿌리에서 수분을 갖다가는, 많은 양의 수분을 갖다가는 잎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잎이 갑자기 이렇게 타는 증상을 갖다가는 엽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엽서 현상이 주로 생기는 가원은 어떤 가원인가 하면은 배수가 잘 안 되는 밭이 엽서 현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갈반도 배수가 안 되는 밭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배수가 안 되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 품질도 저하가 되고 병충해 발생도 많이 되고 사과나무가 고사를 하고, 그래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로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기존에
지금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두 밭이 있는데 거기는 마사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뭐 고사를 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물을 간수를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금방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마르면서 배수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래 요 밭 같은 경우 여기는 좀 배수가 덜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 그 2년 전에 그 극단적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역병으로다가 고사라는 나무들이 아직도 한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1년에 한 세 그루, 네 그루는 죽어요, 꼭. 그래서 배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과 재배에 있어서. 그래서 논이나 이런 데에 재식을 할 때에는 사과 상품이나 그다음에 길게 사과 재배는 뭐 최소 1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장기간을 봤을 때는 마사토를 저는 넣고 유공간을 넣고 마사토를 넣던 마사토를 많이 넣던 해가지고는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엽서 현상이 생겼을 때 잎이 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질산고토 2에서 3kg를 단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줌을 해가지고 잎이 타고 한 나무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단용으로 하는 거고, 약재를 살포할 때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하는 거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영양제, 그 다음에 포도당 500g을 약재하고 같이 해가지고는 혼용해가지고 살포를 해줘서 이렇게 좀 힘을 돋아주는. 그럼 뭐 소량이 됐으면은 뭐 수확기가 가깝지 않다 그러면 요소를 조금 넣어서 힘을 좀 살려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후 3시 반 30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막 지금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데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지금 옷이 다 막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뜨끈뜨끈합니다. 만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끊는 거는 제가 10분씩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끊을 때마다 핸드폰이 막 뜨끈뜨끈한 그리고 지금 막 옷이 흠뻑 젖은 상태인데 그래 지금 이 폭염이 5일 동안 지속되고 하는데 지금 3시 반에는 지금 가수원 쪽에는 아무도 안 보이십니다. 그래 지금 이 폭염에는 빨리 나와도 4시에도 더워요. 그래서 한 5시 정도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는데 5시에도 좀 덥기는 합니다.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서 5시에 나와서 8시까지. 그리고 아침에는 4시에 나오셔가지고 한 4시 반부터 해가지고 11시까지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시원한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조금 낮잠을 자든지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이렇게 지속되고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기본적이기도 하지만은 사과나무는 뭐 간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을 때 나무도 그렇고 뭐 생리장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사과 상품도 좋아진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 지금 폭염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데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그래 오늘 수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